키리토는 게임에서 얻은 기술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시스템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현실 세계의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는 한두 가지 기술을 배우기 위해 스구에게 검도 사범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훈련 후 키리토는 아스나가 치료받고 있는 병원에 방문할 계획을 밝힙니다. 그는 현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현실로 돌아왔을 때 아스나에 대한 정보를 당국에 알렸고 그것을 이용해 아스나를 찾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녀가 종합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SAO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300명의 플레이어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아스나의 방에 도착하여 자는 그녀를 지켜본다. 잠시 후 아스나의 아버지가 방에 들어온다. 다른 남자도 함께 들어오고 유키 씨는 그 남자를 세우구라고 소개한다. 스구는 유키 씨 연구실의 책임자이다. 스구는 키리토를 만나서 기뻐하는데 모두가 그를 서해의 영웅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키리토는 스구가 아스나의 약혼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가슴이 무너진다. 곧 유키 씨는 자리를 뜨고 스구만 키리토와 방에 남는다. 그는 스구로부터 방금 들은 충격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키의 떠남 후 스조는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키리토에게 아스나가 사실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가 코마토 상태를 이용하려는 이유입니다. 그러고는 키리토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말합니다. 그는 SAO를 개발한 회사 아르구스가 게임 클리어 후 해산되었다고 말합니다. 서버 유지는 유키 씨가 CEO로 있는 전자회사 RCT에 위탁되었습니다. 스구는 풀다이브 기술 연구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는 아스나를 살려놓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아스나의 생명을 손에 쥐고 있으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키리토에게 다시 병원에 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스구는 자신의 언니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너무나 괴로워 보였고 말조차 제대로 하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는 세우구에게 아스나를 구할 수는 없으니 모든 것이 절망적이라고 말합니다. 스구는 키리토를 껴안고 그를 격려하려 합니다. 그녀는 키리토를 껴안고 모든 것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시켜줍니다. 그는 아스나를 사랑하니까 포기하면 안 돼. 회상 장면에서 스구아와 키리토의 어머니가 병원에 있는 모습이 나온다. 두 사람은 키리토가 게임 세계에 있을 때 그를 돌보았다. 바로 이 시기에 스구아는 자신이 키리토의 직계자매가 아닌 사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스구아는 또한 키리토가 어릴 적부터 컴퓨터를 좋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는 어릴 적부터 직접 컴퓨터 부품을 조립해왔다. 현재 스구아는 키리토를 토닥여 재우고 이불을 덮어 따뜻하게 해준다. 다음날 아침 스구아는 키리토가 이미 깨어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녀는 당황해서 방에서 뛰쳐나갑니다. 스구아가 키리토에게 연정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구아가 간 후 키리토는 아길로부터 온 메일을 확인하기 위해 컴퓨터를 확인합니다. 메일에는 아스나의 최근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후에 키리토는 아길의 카페에 가서 그가 보낸 사진의 자세한 내용을 묻습니다. 아길은 그에게 SAO를 계승한 새로운 비디오 게임을 보여줍니다. 그 게임의 이름은 알프하임으로 요정들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 게임은 SAO와 비슷하지만 검술 대신 마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사본이 판매되었는데 사람들이 이 게임을 열렬히 해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플레이어들이 게임 안에서 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정 게임이기 때문에 비행 능력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플레이어들이 익숙해지는 비행 엔진이 함께 제공됩니다. 키리토는 아스나가 그 게임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아길은 그 사진이 이그드라실이라는 곳에서 게임 안에서 찍은 것이라고 밝힙니다. 거대한 나무 위에 성이 있습니다. 플레이어들은 9개의 종족으로 나뉘어 누가 먼저 성에 도착하는지 경쟁합니다. 비행시간 제한이 있어서 플레이어들이 쉽게 갈 수 없습니다. 어느 날 한 무리의 플레이어들이 이그드라실에 가까이 갈 수 있었고 바로 그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케이드 너머를 확대해서 보았고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키리토는 그 사람이 아스나와 똑같이 생겼다고 확인합니다. 키리토는 그 게임이 RCT에서 개발했다는 것을 알고 더욱 관심을 갖게 됩니다. 스구아가 일하는 회사입니다. 키리토는 게임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기로 하고 아길이 승낙합니다. 아길은 그에게 아스나를 있는 곳에서 구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스구를 만나
그녀의 격려와 확신 덕분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한다. 키리토는 방에 들어가 스구가 아스나와 결혼하는 날까지 단 일주일밖에 아스나를 구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떠올린다. 키리토는 너브기어를 연결하고 게임을 시작한다. 로딩 화면이 나타나고 그는 자신이 원하는 종족과 캐릭터 외모를 선택해야 한다. 그는 결국 스프리건 종족을 선택한다. 선택을 마치자 AI는 그를 스프리건 마을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알리지만 갑자기 무언가 일어나고 그는 엘더 포레스트의 중립지역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키리토가 게임에 로그인한 날짜는 2025년 1월 20일이다. 키리토는 지난번 일 이후 다시 VR 게임 속에 있다. 그는 메뉴에 로그아웃 옵션이 있는지 확인하고 언제든지 게임에서 로그아웃 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그는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여 SA8에서와 같은 능력치를 가지고 있음을 알아챕니다. 그는 이를 보고 놀랍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템 목록을 확인하지만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손상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그 아이템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는 아이템을 활성화하고 그 아이템이 사실 유이의 심장이라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습니다. 유이의 심장이 활성화되자 게임은 유이를 이전과 똑같이 재현합니다. 키리토는 유이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합니다. 둘은 서로를 그리워하며 포옹합니다. 유이는 여전히 AI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게임이 SAO의 완벽한 복제판이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키리토는 RCT가 아르고스에서 얻은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유이는 시스템이 오류로 감지하기 전에 키리토에게 인벤토리에 아이템을 처분하라고 말합니다. 키리토는 유이에게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묻습니다. 그녀는 키리토에게 자신이 플레이어 지원 인공 개성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어 있다고 알립니다. 요컨대 그녀는 내비게이션 픽시입니다. 그녀는 그 후 픽시의 모습으로 변신합니다. 예전처럼 관리자 권한은 없지만 관격 지도와 참조 데이터에는 접근할 수 있습니다. 키리토는 유이에게 게임에 온 이유를 설명합니다. 키리토는 이그드라실 근처에 착륙하려 했지만 완전히 다른 곳에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고 날개가 작동합니다. 유이는 그에게 날개를 조종할 수 있는 조종기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처음에는 조종하기 어려워하지만 몇 분 안에 금방 익숙해집니다. 유이는 근처에 실프의 영역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유이는 근처에 플레이어들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때 리파와 레콘 두 실프 멤버가 여러 살라맨더 플레이어들에게 쫓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리파는 적 플레이어 대부분을 제압하지만 그 과정에서 레콘은 탈락합니다. 리파 역시 쓰러지고 적들에게 포위됩니다. 어디선가 키리토가 나타나 리파를 구해냅니다. 그는 리파 주변의 플레이어들을 아주 손쉽게 물리칩니다. 그는 모든 적 플레이어들을 제거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한 명만 남겨둡니다. 적의 사망 시 나타나는 불꽃이 몇 초간 남고 리파는 키리토에게 불꽃이 활성화되어 있는 동안에는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꽃이 사라진 후 리파는 키리토에게 이제 궁금한 것을 물어봐도 된다고 말합니다. 유이가 숨어있던 곳에서 나오자 리파는 키리토가 요정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 키리토는 길을 잃었다고 말하고 리파는 그의 영역이 동쪽이라는 것을 알고 그를 놀린다. 리파는 키리토에게 자신을 구해준 것에 감사하며 술 한 잔으로 감사를 표하겠다고 한다. 키리토는 리파에게서 새로운 것을 배울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제안을 받아들인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실프 마을로 향한다. 리파는 키리토에게 마을에 들어가면 공격할 수 없지만 공격받을 수 있다고 알려준다. 마을이 다소 멀기 때문에 날아가야 한다. 키리토는 여전히 날개 조종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리파는 조종기 없이 나는 방법을 보여준다. 그녀는 모든 것이 근육과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통해 키리토는 컨트롤러 없이도 금세 감을 잡고 날기 시작합니다. 키리토가 그렇게 빨리 배우는 것을 보고 리파는 놀랍니다. 리파의 비행 속도에 맞출 정도이며 그녀의 속도에 필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곧 마을에 도착하지만 키리토는 어색하게 착륙하면서 OHP를 일부 소모합니다. 리파는 마법으로 키리토를 치료합니다. 그런 다음 각 종족이 사용할 수 있는 마법에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키리토가 속한 스프리건은 보물찾기 기술과 환술 마법에 능합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리콘이 다시 나타납니다. 리파는 그들을 서로 소개시켜주고
리콘에게 키리토가 스피드러가 아니라고 확신시켜줍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여관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앉아서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리파는 리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힙니다. 그는 단지 파티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같은 학교에 다니기 때문에 현실에서도 그를 알고 있습니다. 키리토는 도마뱀 플레이어들이 왜 리파를 쫓는지 궁금해하고 리파는 두 종족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때 키리토는 거대한 나무 이그드라시를 언급합니다. 리파는 비행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키리토가 정상에 도착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가장 먼저 떠있는 도시에 도착하는 종족이 요정광 오베론을 아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종족의 모든 구성원은 알프라는 우수한 종족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나무 기둥 아래에는 플레이어들이 정상으로 발사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돔이 있지만 여러 수호 NPC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협력해서 정상에 도착하면 좋았을 텐데 보상이 한 종족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키리토는 누군가를 찾고 있으며 매우 절박하다고 밝힙니다. 그는 시간이 많지 않고 최대한 빨리 나무 꼭대기에 도착해야 합니다. 리파는 키리토가 길을 전혀 몰라서 그의 퀘스트를 돕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내일 여정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두 사람은 로그아웃하고 다음날 여관에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리파가 로그아웃하고 현실 세계에서 눈을 뜨자 리파가 키리토의 여동생 스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은 현실에서 가족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키리토가 로그아웃하기 전에 유이가 그의 옆에 누워있겠다고 요청하고 그는 받아들입니다. 한편 아스나는 거대한 나무 위에서 감금되어 있습니다. 스구는 그녀의 감금자이며 그가 하는 일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을 연인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아스나는 거절하며 스구에 대한 혐오감만을 드러냅니다. 그러자 스구하는 자신이 플레이어들을 조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플레이어들의 기억과 감정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세이오 게임을 클리어한 플레이어들 중 300명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플레이어들이며 아스나도 그중 하나입니다. 유키 씨가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거래는 소규모 연구팀으로 구성된 스구아와 그의 팀 사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는 실험 결과를 미국 단체에 팔 계획입니다. 아스나는 현실 세계로 돌아가면 스구를 폭로하겠다고 말하지만 스구는 자신의 기억을 쉽게 지울 수 있다고 일깨워줍니다. 스구는 아스나가 하려는 일에 대해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스구는 게임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이유를 밝힙니다. 그녀는 오빠가 게임 세계에 갇히자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 새로운 게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좋아하고 이것은 그녀를 더 특별하게 느끼게 합니다. 나중에 스구는 현실에서 나가타로 알려진 리콘을 만납니다. 스구는 리콘에게 게임 속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고 경고했지만 그는 항상 잊어버립니다. 리콘은 시구드와 그의 파티가 오후에 수행할 임무에 대해 스구에게 알리지만 스구는 자신이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거대한 나무의 기지인 알리에 갈 예정이기 때문에 당분간 자리를 비울 것입니다. 리콘은 스구가 키리토와 함께 간다는 사실에 약간 질투심을 느낍니다. 그날 오후 늦게 스구는 게임에 로그인하여 여관에서 키리토를 만납니다. 그들은 키리토에게 훨씬 더 나은 무기를 얻기 위해 대장장이를 방문합니다. 대장장이 가게를 나선 후 그들은 고도를 높이기 위해 발사할 탑으로 향합니다. 떠날 준비를 하던 중 시구드와 나머지 파티원들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시구드는 리페에게 즉시 파티로 돌아올 것을 요구하지만 그녀는 그들의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녀는 예전에 언제든지 파티를 나갈 수 있다고 그에게 말했고 시구르드는 그때 동의했었다. 시구르드는 화가 나서 리파를 강압하려 하지만 키리토가 끼어든다. 시구르드는 검을 뽑지만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을 공격하면 안 좋은 모습을 보일 거라고 말하자 시구르드는 검을 다시 칼집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 그는 리페에게 배신자가 된 것을 후회하게 될 거라고 말하고 떠난다. 두 사람은 탑 꼭대기에 도착하고 키리토는 거기서 보는 모든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놀란다. 바로 그때 리콘이 나타나 리파에게 두 사람의 임무에 동참하고 싶지만 현재 파티 내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한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한다. 그는
파티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믿는 악행의 증거를 수집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두 사람은 탑에서 뛰어내려 거대한 나무를 향해 날아오릅니다. 한편 스구는 평소처럼 아스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아스나는 스구를 놀리며 키리토가 자신을 구하러 온다고 말하지만 스구는 키리토의 길을 꺾을 방법을 찾았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키리토가 다시는 너부기어에 손대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심지어 키리토를 자신의 결혼식에 초대하여 더욱 괴롭힐 계획까지 씁니다. 스구가 떠나려는 순간 아스나는 무늬 보안 코드를 몰래 확인합니다. 그녀는 잊지 않으려고 숫자를 소리내어 말합니다. 다음 장면 키리토와 리파는 여전히 나무로 향하는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는 길에 만나는 몬스터들을 베어넘깁니다. 곧 비행 시간이 다 돼서 두 사람은 휴식을 취하기로 합니다. 리파는 그때 교대를 제안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로그아웃해서 몇 가지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리파가 돌아오면 키리토도 자신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 로그아웃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휴식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아바타를 돌보는 동안 다른 한 사람은 자리를 비울 것입니다. 리파가 먼저 로그아웃합니다. 현실로 돌아온 그녀는 오빠를 잠깐 보러 갈까 고민하지만 그만둔다. 키리토가 잠들어 있을 거라 생각하며 깨우고 싶지 않아 한다. 그녀는 샤워를 하러 욕실로 간다. 욕실 안에서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키리토 생각뿐이다. 사실 그녀는 키리토에게 완전히 반했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함께 비행을 자주 하다 보니 그저 익숙해진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한다. 게임에 접속하기 전 그녀는 샌드위치를 만들어 오빠가 나중에 일어나 방에서 나갈 때를 대비해 놓아둔다. 그녀가 게임 세계로 돌아가자 키리토는 현실 세계로 로그아웃한다. 그가 떠난 후 리파는 유이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더 깊이 이야기하려던 찰나 키리토가 게임 세계로 돌아온다. 리파는 유이가 자신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밝히지 못하도록 주의한다. 이제 두 사람 모두 기운을 차렸으니 여정을 계속할 시간이다. 하지만 키리토는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는 느낌이 든다고 말한다. 그는 유이에게 근처 플레이어를 스캔하라고 한다. 유이는 그렇게 하고 두 사람에게 플레이어의 흔적이 없다고 알린다. 그러자 리파는 범인이 추적 주문을 사용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범인은 작고 친숙한 존재를 이용해 목표를 추적하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추적자를 찾으면 쉽게 파괴할 수 있습니다. 키리토는 자신이 과민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정을 계속하기로 합니다. 두 사람이 날아가자 뒤에서 박쥐가 나타나 그들을 계속 따라옵니다. 곧 두 사람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터널에 도착합니다. 터널을 지나는 동안 리파는 키리토에게 나중에 유용할 수 있는 기본 주문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녀는 키리토가 쉽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키리토는 기본 주문조차도 어려워서 이미 지쳐 있으며 고급 주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갑자기 리파는 리콘으로부터 추적당하고 있다는 경고 이메일을 받습니다. 유이는 즉시 최대 12명의 적 플레이어가 그들을 뒤쫓고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리파는 숨어서 그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자고 제안합니다. 그들은 벽 가까이 가고 리파는 마법을 사용하여 그들 앞에 환영의 벽을 만듭니다. 그녀는 키리토에게 마법이 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키리토는 자세히 살펴보고 그들이 플레이어가 아니라 박쥐에게 추적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냅니다. 리파는 이 말을 듣고 당황합니다. 그녀는 그 박쥐가 고레벨 추적자이며 즉시 파괴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박쥐가 도망치려 하지만 리파는 장거리 공격으로 박쥐를 제압합니다. 그녀는 키리토에게 추적자들이 이미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으니 도망쳐야 한다고 알립니다. 그녀는 자신들을 뒤쫓는 일행이 살라멘더 소속이라고 확신합니다. 둘은 곧 긴 다리가 놓인 호수를 발견합니다. 그 다리는 두 사람이 향하는 문으로 이어집니다. 리파는 키리토에게 아래 호수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문에 거의 다다랐을 때 적의 공격에 막힙니다. 키리토는 앞에 세워진 벽을 베어내려 하지만 리파는 물리 공격은 소용없다고 말합니다. 키리토는 호수에 뛰어들 생각을 하지만 리파는 호수에 괴물이 산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쫓는 적들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키리토는 리파에게 자신이 적들을 상대하는 동안 뒤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는 리파에게 자신의 HP가 떨어질 때마다 치료해달라고 합니다. 그는 적을 향해 돌진하지만 리파는 적의 진영이 키리토를 막기 위해 완벽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아챕니다. 키리토의 첫 공격은 막히고 그는 역습을 맞습니다. 리파가 그를 치료하고
그는 같은 기술을 계속 반복하지만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그는 싸움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키리토는 앞에 방패 부대를 향해 돌진하며 방패를 뜯어내려 한다. 유이는 리파에게 남은 만화로 키리토를 위한 방패를 만들라고 조언한다. 리파는 주저하지만 결국 유이의 조언을 따른다. 리파는 키리토 주위의 방패를 만들고 이것은 적의 공격을 막아낸다. 유이는 키리토에게 마법을 사용하라고 말한다. 키리토는 환영 마법을 외우고 무시무시한 괴물로 변신한다. 이것만으로도 방패 부대는 공포에 질려 전열이 무너진다. 키리토는 그들을 추격하여 하나씩 제압하기 시작한다. 분대장은 무서운 괴물이 환영일 뿐이라고 팀원들에게 말하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키리토는 한 명을 제외한 분대원들을 손쉽게 제압합니다. 리파는 남은 한 명을 살려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키리토에게 부탁합니다. 키리토는 그에게 원하는 것을 말해준다면 싸움에서 얻은 전리품을 모두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는 그들의 분대장인 지탁스가 랜서 부대장 카가무니를 이긴 두 사람을 사냥하러 가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힙니다. 지탁스는 상부의 지시를 받았는데 상부는 키리토가 그들이 일에 간섭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남자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날 이른 아침 많은 병사들이 모여 북쪽으로 향합니다. 키리토는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말한 후 약속대로 모든 전리품을 그 남자에게 넘겨줍니다. 필요한 정보를 얻은 그들은 다리 건너 마을 나그루로 향합니다. 키리토는 공격받기 전에 리파가 메시지를 받았는지 묻고 리파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리콘에게 연락하려 하지만 그가 접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키리토는 그녀에게 로그아웃해서 현실에서 연락해보라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하고 자신이 없는 동안 키리토와 유이에게 자신의 아바타를 지켜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녀는 휴대폰에 많은 부재중 전화를 보고 충격을 받는데 모두 리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리콘에게 연락하고 그는 시그루드가 악당이라고 밝힙니다. 그는 사쿠야라는 그들의 지도자를 없앨 방법까지 찾아냈습니다. 그는 키리토에게 무적 망토를 입고 시그루드를 따라갔다고 알립니다. 그는 그가 살라맨더와 회의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바로 그때 그는 그들이 키리토와 리파에게 추적기를 심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붙잡혀 살라맨더들에게 감금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현실 세계에서 키리토에게 연락하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는 오늘 사쿠야가 케이트시스와 동맹조약을 체결한다고 덧붙입니다. 그녀가 완벽하게 비밀리에 중립지대로 향한 이유입니다. 시그루드가 거대한 살라맨더 군대를 이끌고 의식을 공격할 계획입니다. 이 말을 들은 리파는 게임으로 돌아가 키리토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고 알립니다. 리파는 달려가고 키리토도 따라갑니다. 회의 장소로 향하며 리파는 키리토에게 문제의 전말을 설명합니다. 리파는 살라맨더가 이 분쟁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이라고 밝힙니다. 실프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그래서 리파는 죽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을 막아야 합니다. 리파는 잠시 멈춰서서 키리토에게 살라맨더와 손을 잡을 것을 제안합니다. 살라맨더의 도움을 받으면 세계수 정상에 도달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키리토는 리파를 멈추고 자신은 게임을 단순한 게임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도덕관과 신념을 게임에 적용합니다. 그는 실제 삶의 행동을 게임 안에서도 고수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리파를 좋아하고 친구가 되고 싶다고 덧붙입니다. 리파는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며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 역력합니다. 키리토는 리파의 손을 잡고 터널을 고속으로 통과합니다. 리파에게는 너무나 흥분되는 순간이며 터널을 빠져나올 때 활짝 웃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는 키리토에게 살라맨더들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막을 시간이 20분도 채 남지 않았다고 알립니다. 유이는 68명에 달하는 살라맨더 군대가 회합 장소로 접근하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케이츠와 실프들도 살라맨더들을 목격했고 적이 자신의 위치를 어떻게 알았는지 놀랍니다. 살라맨더들이 공격을 시작하려는 순간 키리토가 나타나 모두 검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합니다. 사쿠야가 리파에게 무슨 일인지 묻자 리파는 키리토의 손에 그들의 운명이 달려있으니 진정하라고 말합니다. 키리토는 살라맨더 지휘관과 대화할 것을 요구하고 유진 장군이라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유진 장군은 키리토의 자신감에 감탄하며 그 때문에 자신이 그의 말만 들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키리토는 자신이 스프리건 언딘 동맹의 사절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유진 장군에게 그들이 이 무리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면 케이츠시스 언딘 실프, 스프리건 내 종족과의 전쟁을 자동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라고 알립니다. 유진 장군은 키리토에게 호의가 없다는 이유로 그가 사절이라고 믿지 않고 키리토는 그가 회의를 공격하면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시킵니다. 그때 유진은 키리토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신의 공격을 30초 버티면 대사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키리토는 망설이지 않고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사쿠야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쿠야는 리파에게 유진이 든 검이 악마의 검그람이라고 알려줍니다. 검의 주인 유진 또한 강력한 상대입니다. 그는 살라맨더의 리더인 모티머의 동생입니다. 두 사람은 현실에서도 형제입니다. 모티머는 책략가이고 유진은 전사입니다. 유진은 게임 최강의 플레이어로 여겨집니다. 리파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는데 모두 키리토가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합이 시작되고 유진은 키리토에게 돌진합니다. 키리토는 공격을 막으려 하지만 마검이 그걸 뚫고 지나가면서 유진에게 치명타를 입힐 기회를 줍니다. 키리토는 간신히 살아남고 먼지 속에서 다시 얼굴을 드러냅니다. 유진은 키리토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놀라지만 그래도 개의치 않습니다. 유진은 계속해서 키리토를 공격하지만 키리토는 30초 동안 버팁니다. 30초가 되자 키리토는 유진에게 말하지만 유진은 다시 계약을 지키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키리토를 끝내기로 선택합니다. 키리토는 이 말을 듣고 더욱 진지해집니다. 두 사람의 싸움 실력은 비슷하지만 유진의 검이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싸움이 더욱 치열해지자 키리토는 연막을 뿌려 주변 사람들의 시야를 가립니다. 유진은 연기를 해치지만 키리토의 흔적을 찾지 못합니다. 혼란 속에서 그는 리파의 검을 잡습니다. 모두 키리토가 싸움 도중 도망쳤다고 생각하지만 그는 갑자기 위에서 나타납니다. 유진은 키리토의 공격을 막으려 하지만 그는 다른 검으로 유진을 놀라게 합니다. 유진이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키리토는 그의 몸에 여러 차례 베었다. 유진이는 방역하려 했지만 키리토는 이미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아주 쉽게 유진이를 둘로 베었다.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